중국은 소림축구와 살인 태클로 악명 높죠. 수십 년간 매너도 없고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중국 대표팀의 전술에는 역시나 공한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은 이겨봐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소림축구라며 비판하다 이때다 싶어 혐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웃기는 짜장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되짚지 못하면서 한다는 말이 자국의 문화를 욕하지 말라는 수준이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양심 있는 극히 일부의 지식인들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몇몇 해설자는 중국의 막무가내 태클을 보더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연함을 기르기 위해 좋다며 정말 소림축구를 연마하는 곳이 중국에 널려 있다는 것이 알려진 건데요. 오늘은 중국의 조폭 스타일 축구 전술에 쓰러진 우리 선수들의 경기 이야기와 함께 소림축구에 대한 중국 여론과 소림축구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한국 24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국 원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중국 홈 경기장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0대1로 패배했죠. 경기는 마치 종합격투기 UFC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들의 고의성이 엿보이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더라도 그냥 얘는 소위 말하는 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몸싸움이었는데요. 전반 28분 중국 선수가 고재현 선수를 거친 태클로 쓰러뜨린 뒤 실실 쪼개는 듯한 모습도 보였죠. 대형 부상이 확실한 상황도 많았습니다. 후반 10분 고영준이 페널티 박스를 파고들다가 2명이나 달라붙은 중국 선수에게 연달아 걸어 넘어졌는데요.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지만 중국 선수 몸에 깔린 고영준은 오른쪽 무릎 쪽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부축을 받고 다리를 절뚝이며 그라운드를 빠져나와야만 했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중공의 거친 반칙에 위축된 한국 대표팀이 조직력을 제대로 시험해보지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반 45분 중국의 순진한에게 실점한 뒤 동점골을 뽑아내지 못했는데요. 이에 앞서 치러진 중국과의 1차 평가전에서는 엄원상이 2골을 몰아쳤지만 후반 21분 중국 선수의 보복성 몸싸움으로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대형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밀 진단 결과 오른쪽 발목 바깥쪽 인대와 안쪽 삼각 인대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조기 귀국하고 말았고요. 이쯤 되니 대체 중국과 평가전은 왜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세 달 앞으로 다가온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황선홍 감독이 현지 적응 차원에서 잡았던 원정이었죠. 더욱 화가 나고 안타까운 것은 황선홍 감독 또한 지난 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무릎을 다쳤던 만큼 경기 추진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소위 말해 알고도 당한 사기가 과연 사기인가 싶은 건데요. 우리는 중국이 원래 그런 팀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성인은 물론이고 유소년 단계부터 소림축구를 단련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 프로축구인 슈퍼리그에선 사람의 얼굴을 고의적으로 가격하는 정도의 사건이 되어야 스포츠뉴스 1면에 보도될 정도로 필요 이상의 거친 경기가 일상이라고 하죠. 사건 접수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데요. 세네갈 공격수 덴바바는 중국 프로축구에서 뛸 때 중국 선수에 걷어차여 다리가 완전히 꺾여 왼쪽 정강이와 종아리뼈가 완전히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일제히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다며 경악스러워했고 프랑스 공격수 지브릴 시세는 월드컵을 앞두고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정지에게 끔찍한 태클을 당해 정강이뼈가 부러진 뒤 결국 월드컵에 나서지 못했죠. 그럼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가한 태클은 중국 슈퍼리그에선 오히려 약한 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나아진 게 이 정도인 겁니다. 심판 판정에 대한 분노요? 정상입니다. 홈 어드밴티지는 물론이거니와 이번 손준호 구속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이미 대대적인 조작 및 매수 시도가 있었던 중국 내에서 이와 같은 판정은 지극히 정상 범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접스러운 경기력의 이면에는 중국 사람들의 상상 이상의 정서가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인터넷 게임 해킹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국가도 중국이며 이렇게 해킹한 계정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는 것도 바로 중국이죠. 중국인들은 이를 이기기 위한 당연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안게임도 다를 바 없습니다.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인 한국이 홈구장에 제발로 걸어 들어오는데 한국의 우승 확률을 낮추기 위한 악의적인 태클과 사기 저하를 위한 불공정한 판정은 당연했죠. 특히 팬데믹으로 흉흉해진 민심, 시진핑의 공산당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늘어난 지금 자국 개최 아시안게임을 통해 다시 휘어잡겠다는 야욕을 앞두고 자칫하면 한국에 패배한 1차전으로 사기가 꺾일 수 있는 중국 대표팀에겐 너무나도 확실한 전술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소림축구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중국인들은 적잖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 즈보닷컴은 한국이 중국의 거친 파울에 대해 소림축구라고 평가했다는 기사를 내며 촉발됐는데요. 기자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 프로리그는 물론이고 대표팀 경기까지 막무가내 파울이 난무하는 점을 들어 소림축구라 비난한다. 실력이 없어 패배한 것은 물론이고 막연히 중국을 비난하고 질투하는 모양이다 라는 황당한 기사를 냈는데요. 네티즌들은 곧바로 항의하며 혐한 여론을 형성합니다.
소림사무소를 입에 담지 말라. 한국 대표팀 실력이 떨어진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남을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를 위한 고귀한 무술에 대해 함부로 아는 척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여론이 점점 커가는 상황에서도 축구를 조금이라도 안다는 전문가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경기만 해도 자국 해설위원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젓는 모습이 TV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던 건데요. 당연합니다. 선수들은 상대 등에 흔히 말하는 쿵푸킷을 꽂아 넣어 상대 선수는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가해자는 태연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일상의 수준이 됐으니까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기 때문에 AFC 챔피언스리그나 중국 대표팀과의 경기를 앞두고서는 언제 어떻게 다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부상을 주의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를 두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오랜 전통이 되어버린 소림축구가 마음만 먹는다고 바로 없어질 리는 없기에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 경기에 대해 중국 해설위원도 경악했습니다. 중국 해설위원 한차오씨는 자신의 웨이보에 우리 선수들의 레드카드가 마땅했다. 도대체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선수들은 왜 이럴까?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 이 정도면 퇴장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죠. 물론 그는 동시에 공산당에 잡혀가지 않을 정도의 전제도 묻히긴 합니다. 이들은 프로리그에 뛸 수 있을 때까지 10년 이상 가난한 생활을 유지해야만 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뒷바라지한 가족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눈에 띄어야 하기에 자연히 거친 경기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소림축구라 흉보는 한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를 주입하고 또 한쪽에선 스스로를 돌아보고 비판하는 상황 속에서 진짜 백일 소림축구 교실의 존재가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의 무술학교? 축구 교실 중 한 곳은 중부 허난성에 있는 중국 무술의 본산 소림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무술학교 타거우인데요. 학생들이 무술과 축구를 같이 배우고 있는 장면이 자랑이라도 되는 듯 관영방송 글로벌타임스에 보도된 겁니다. 알고 보니 이 학교는 2015년 축구 훈련 프로젝트를 처음 공개하며 계속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들이 중국 축구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라며 호응하고 있다고 하죠. 타거우 학교는 수년 전부터 재능 있는 어린이들을 모아 축구팀을 꾸린 후에 소림축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교 관계자는 무술을 배운 아이들은 더 민첩하고 유연하며 투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죠. 아예 외국인 코치진까지 데려와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점도 특이합니다. 시진핑이 적극 지원해 강한 축구팀을 만들어보려는 취지의 한 분야라고 이해되는데요. 그럼에도 황당한 마음은 변함이 없죠.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더러워서 피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피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하루빨리 중국이 전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